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5일 산뜻한 월요일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26,4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리플 마이너스의 메인 코인들까지는 횡보 중이고요.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47.4%로 23일보다 0.1% 상승을 했는데 메인 코인들보다 작코인 위주로 하락이 큰 거죠. 작코인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 0.1% 하락에도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상장 폐지 예정인 던 프로토콜 리퍼리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을 했고, 룸 네트워크, STP, 아토큰 마이너스 7%, 카이버 네트워크까지 마이너스 5% 등 하락 오는 코인은 모두 작코인이고요. 비트코인 횡보에 작코인들 한 번 더 상승을 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26,400달러로 약간 하락하면서 작코인들 상승 동력을 잃었습니다. FOMC 이전에 상승했던 것도 큰 변동성 나오기 전 개미 꼬시기로 살짝 올렸다가 빠르게 빼버리는 거죠. 최근 코인 시장에는 곳곳에 지뢰가 깔린 지뢰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 코인 투자 시작하는 코인 스타터들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으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에는 수익률 높은 작코인 선물 투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인간의 심리가 본전 회복 원하고 강력한 수익 욕구에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 비트코인이 장기로 10만 달러 간다고 알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작코인 꼬시기 당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0% 손실이 쉽게 나오는 거고요. 중경투는 지난주 내내 작코인 매매 타임이 절대 아니다 전달드렸습니다. 9월 20일 FOMC에서 파르장 긴축 지속 의사를 확인을 했고 시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태고요. 언젠가는 금리 인하는 하지만 내년 6월 되어서나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고, 국제 유가가 상승 더하면 금리 추가 올릴 수 있다는 파르장 의지를 FOMC에서 확인을 한 거죠.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파르장 시장 예상보다 약간 더 매파적이었던 거고, 나스닥코인도 빠르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FOMC 전 328빌리언에서 322빌리언으로 감소를 했고요. 작코인들만 오르고 내리는 정도의 시가총액 증감이었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00빌리언이 작년 루나코인 파산 이후 7개월 넘게 지켜주고 있는 라인이고요. 낮은 거래량에 코인 단독 악재로는 300빌리언 지켜줄 가능성이 크지만 나스닥 하락하면서 비트코인까지 끌어내린다면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300빌리언 라인 무너지면서 그 다음 받쳐주는 매물이 없으니까 추가 하락이 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청산맵에서는 빨간색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약간 더 많은 상태입니다. 연준 긴축이 장기화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금리 빠르게 인하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도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현저히 많은 상태이고요. 경기 안 좋아지는 시그널,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 나쁘게 나오면 연준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할 마지막 카드는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락 올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 여기 있는 롱포지션 모두 청산이 되어도 24,000달러 초반 정도로는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특히 22,000달러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스닥이 작년 10월 수준까지 폭락 안 오는 이상 비트코인도 최소 횡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번 주 메인 이벤트는 9월 26일 닐 카시카리, 9월 27일 보험원 연준위원 연설이 있는데 지난주 FOMC 이후부터 연준위원 발언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 종료되었고, 연준위원들은 말 맞춘 듯이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고금리 1년은 유지해야 된다고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위원들 최근 발언들은 시장에 겁주는 정도로 인플레이션율, 국제유가 더 상승 못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8월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 경기 회복 빠르다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보다 국제유가가 먼저 상승을 했고요. 경기가 회복되면 석유 사용량 늘어나는 거고 국제유가가 먼저 반응을 하죠. 9월 28일 미국 GDP 발표가 2.1%로 1분기보다 더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지표 좋게 나오면 연준이 고금리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굿이즈 배드로 경기지표가 잘 나올수록 자본시장에는 나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은 9월 초 25,000달러 하락 이후 팔 사람은 대부분 팔아서 당장의 충격은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요. 연준위원들 계속해서 겁을 주고 경제
경제 전망은 침체로 갈 것이다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로 이렇게 겁주는 건 시장에서도 유효하지가 않고요. 여전히 홀딩하는 투자자가 많은 거죠. 10월이 되면 본격 미국 기업들 3분기 어닝 시작이고 연준의 금리 수준은 높지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포함 미국 역시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 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개인들 손에는 현금이 있는 거고요. 1950년부터 2010년 코로나 전 데이터만 봐도 8월하고 9월은 S&P 500이 주춤하다가 10월부터 수익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비트코인도 9월만 양봉으로 26,000달러 깔끔하게 지켜주면 10월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11월 피크 찍고 12월 산타랠리 후 설날 전까지 조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고요. 개인들 실업률 낮아서 현금은 여전히 많고 겨울 되면 추워서 집에서 코인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이 작은 것은 워렌 버핏 2분기 매수한 기업들만 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옥시덴탈 2분기에 국제유가 60달러 70달러까지 내려놓았지만 국제유가 다시 오를 수 있다. 한번 크게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옥시덴탈 주식을 쓸어 담았었고요. 2분기 매수 기업 중에 옥시덴탈 매수가 12밀리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2분기 매수한 기업들은 DR 호튼, 레나, 미국 대표 건설주를 싹 쓸어 담았고요. 반도체 주식과 건설주는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경기 상승주로 경기가 좋을 때 오르는 거고 워렌 버핏은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2분기 매도한 기업을 보면 첫째로 액티비전 블리자드 글로벌 1등 게임 회사의 비중을 70%나 축소시켰고요. 올해 출시한 디아블로4 출시 초반에는 판매는 좋았지만 이후에 곳곳에 문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판매량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 실업률이 높아질 때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장기적으로 경제 호황되면서 실업률 낮아지고 온라인 가상현실상의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실제 경제가 좋은 거죠. 그리고 쉐브론, 맥케슨, GL 보험회사, GM 자동차 등 기업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이고 중국은 9월 29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까지 8일간 중추절 연휴이고요. 2018년부터 해서 추석 기간에 코인 시장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2021년 중국 헝다 파산 루머로 4만 달러 이미 폭락 이후 추석을 맞이했고 완전히 끝났다 하다가 69,000달러 신고점을 찍었고요. 이때도 중경도 무조건 홀딩해야 된다, 코인 더 사야 된다 강조를 했었죠. 작년 추석 기간에는 데드캣 바운스로 큰 꼬식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하락하다가 추석 기간 24,000달러 폭등을 했었고요. 최근 코인베이스 중심으로 미국 시장은 성장은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자본 투자가 많기 때문에 현금 풍부한 중국은 추석 8일간 휴식을 하고요. 추석 기간 동안 개인들 정도만 거래를 하는 거지 시장 주도하는 기관들 거래가 적고 코인 시장 큰 상승은 없더라도 최소 폭락 막아주는 움직임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크립토 언론사에서 10월 리플 12달러 이상 상승하는 세 가지 호재 분석 뉴스가 났습니다. 거기에 중경토는 네 번째 9월 29일 뉴욕 승리 파티 IPO 상장 발표라는 하나의 호재를 추가시켜봤고요. 지크립토에서 리플 10월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는 첫 번째 리플 소송에서 항소를 법원이 기각을 하며 리플이 더 상승할 수 있다. 두 번째 SEC와 합의 성공을 하며 코인 시장 내 리플의 지위는 명확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이지만 리플도 SEC에서 인정받으면서 세 번째 시가총액 순위 3위로 위치를 공고히 하는 거죠. 당장에 SEC가 리플 지위 확인을 해준다고 해도 가격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리플 코인 ETF의 편입 비중이 커지면서 리플의 수요는 증가하고 호재거리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행 금융기업들이 SEC 소송이 리플에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온디맨드 유동성 시스템을 리플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송금 수수료 싸고 속도 빠르면서 안정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업이 기술력 높은 리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9월 29일 뉴욕 승리 파티 때 리플이 IPO 상장 발표를 한다면 리플 가격에게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상장한다면 외부 자본은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리플 회사가 기존에 리플 매각해서 회사 운용하는 것보다 신규 외부 자금 통한 리플 기업 성장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